260페이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지난달에 했던 그 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누구 땅이었더라? B 땅이었나? 자, 이게 B 소유 땅입니다. B가 진짜 이게 시골 땅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땅. 근데 B는 서울에 있고 직장 생활하니까 그래서 이 땅을 방치했습니다. 농사 짓던 땅. 아버지가 가시니까 이제 농사 지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땅 시골에 가면 많죠? 안 많아요?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그죠? 저도 그전에 한번 귀농해볼까 싶어서 저기 단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단장에 3박 4일 그 농촌 처음 있죠, 그죠? 그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 크게 사는 얘기가 농촌 오면은 농사 지을 땅은 수두룩 하답니다. 땅 안 사도 얼마든지 있대요. 얼마든지. 자, 그런 식으로 방치한 땅이에요. 자, 방치해 놓은 땅. 이거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점유해 들어왔습니다. 남의 땅인데 들어왔어요. 여기서 방치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농사 지으려고. 근데 돌아보니까, 처음에 와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의 황무지예요. 농사 안 지은 지가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무지가 된 상태. 묵밭이 된 상태. 이 사람이 거의 처음에 개간하다시피 해서 들어왔습니다. 개간하다시피. 그럼 개간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로타리 친다는 말이지, 그죠? 그죠? 땅을 다 뒤집었습니다. 다 뒤집느라고 돈 1000만 원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돈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있는데, 자, 어느 날 인간 하천의 범람으로 이 땅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실된 거 자기 돈 들여서 복구했습니다. 복구. 자, 복구비도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돈 100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자, 그리고 또 농사 짓다 보면 말입니다. 또 땅에 돈 들어가죠. 농사 짓는 것 자체로도 돈 들어가요. 그런데 농사 짓기 위해서 그 지력, 땅에 힘을 주기 위해서 퇴비 같은 거 이런 거 쓴 거. 자, 이런 거 하느라고 그동안 한 500 들어갔다라고 쳐요. 500 가지고 되겠나?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흘렀어요. 한 3, 4년 지났습니다. 근데 B는 서울에서 직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귀촌했습니다.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 땅에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B는 땅 소유자니까 이제 농사 그만 짓고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그만 짓고 나가세요. 라고 반환 청구, 땅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A 보세요, A. 자, 남의 땅에다가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이상스러워 그냥 내버려두고 나간다는 것도 B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지, 그죠? 그래서 A가 당신 땅에 돈 들어왔으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비용 달라. 가능하겠지, 그죠? 비용 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해서 지출한 비용을 달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 비용 요거는 유익비라 그래요. 이해됩니까? 유익비. 돈을 지출해서 땅 가치가 증가된 거지, 그죠?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된 겁니다. 이게 무슨 비가 들어갔다? 유익비. 자, 이거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때 복구 안 하면은 이 땅은 계속 개먹어요. 개먹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막았으니까 개먹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필요비. 꼭 들어가야 될 돈인데 필요비인데 이게 늘상 소요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특별 필요비라 그래요. 특별 필요비. 자, 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어봐요. 하품을 그렇게. 그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친구 중에도 그런 놈이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기대면 그냥 잠이래, 바로 아무도. 운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더라고요. 딱 기대니까 안 기대려고 막 이래가지고 운전하고 이러는데. 진짜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진짜 부러워요. 저는 수면 장애가 워낙 심해가지고, 수면 트러블이 심해서, 지금도 말이 약간 좀 이상한데 어젯밤에도 잠을 거의 한 2시간 잤나 모르겠어요. 잠 안 오면 아주 사람 미쳐요. 그냥 어떻게 잠이 그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잠하고 막 싸우는 거죠. 그냥 저거 쿠션 붙들고 이래가지고 막 침대 땅에 쳐박고 막 궁뎅이 있는 대로 쳐들고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틀고 일어나서 이제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자겠지 그러는데, 이제 뭡니까, 저게, 휴게소 들을 때까지 잠이 안 와. 여기 도착하기 직전에 잠이 들었어요. 도착하기 직전에. 한 2시간 잤나? 1시간 반 잤나? 아, 이놈의 잠 때문에 죽겠어. 뭐, 개인 사정을 얘기해서. 자, 특별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아무튼, 부럽다 이 얘기입니다. 잠 잘 자시는 분들. 참 부러워요, 저는. 자, 특별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말입니다, 요거는 통상의 필요비라 그래요. 이 땅을 사용하다 보면은, 들어간 돈 있지, 그죠? 통상의 필요비. 이 통상의 필요비는, 자, 자기가 농사 짓기 위해서 들인 비용 말입니다. 이거는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죠? 자, 법 조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농사 지었다는 것은 과실을 취득했다 맞습니까? 농사 지은 것은 과실을 취득한 겁니다.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선의 점유자입니까? 아니면 악의 점유자입니까? 악의 점유자. 자, 이 땅에 대해서 자신은 점유할 권리 없다는 거 알고 있지,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들어왔잖아요. 점유할 권리 없습니다. 이걸 스스로 알아요, 그죠? 무슨 점유자? 악의 점유자. 자,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자, OX 해보세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해서는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물건에, 자, 그전에 지난달 공부하신 분 아실 겁니다. 어떤 물건에 자기 돈 들어가면 말이죠. 그 돈 줄 때까지 이 물건 못 내주겠다고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 이 땅에 대해서 점유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위법한 점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죠? 고의 있는 거죠, 그죠?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자,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뭐 언제나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대충 그 정도 선에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조문 밑에 관로 1번 필요비. 자, 필요비에서, 그게 네 번째 줄, 점유자의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자, 유무, 묻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만약에 A가,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첫 줄,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에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유익비도 자, 옆에 페이지에 첫 줄 끝에 보시면 첫 줄 끝에 점유자는 그의 선의 악의 묻지 않고 그 유익비에 관해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 누구의 선택에 쫓아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이 그림에서 누가 회복자입니까? 반환 청구하는 자, 그죠? 반환 청구하는 자가 회복자예요. 반환 청구하는 자 B 이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저 점유자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돈, 그 다음에 증가된 액, 둘 중 행위 청구 들어가요. 자, 뭘 청구 들어간다? 실제 지출한 돈 또는 증가된 액 말입니다. 둘 중 한 개 청구 들어가는데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자, 반환 청구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비용 상환 청구 그 행사 시기인데 행사 시기는 첫 줄 끝에 보시면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 청구를 받았다거나 또는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때 비로소 회복자에게 청구해요. 다시 이 회복자 이자가 돌려달라 하라고 할 때, 그죠? 돌려달라 할 때, 이 땅에서 나가라 할 때 그때 비용 달라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했죠? 그럼 요거 판단해 보세요. 요거
자, B라는 사람이 어떤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중이고 이 B가 또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B를 상대로 해서 이 사람 보고 당신 명의의 등기는 무효니까 그 무효등기 말소하라. 무효등기 말소하라 라고 소리를 적였습니다. 그랬더니 B가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지출한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 달라 라고 청구했습니다. 말하자면 반소죠. 반소 저기에서 비용 달래요.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 번 더. 자, 비용 상환 청구는 언제 한다 그랬죠? 반환 청구 당했을 때입니다. 반환 청구 당했을 때, 즉 이 땅에서 나가라 할 때 나가라. 그러면 저 비용 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어때요 이거? A가 지금 B 보고 이 땅에서 그만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가라 이 말 아니잖아요. 등기 말소하라 이 말이지. 이거는 자기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인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만 이제 동사 그만하고 나가라 이 말 아니에요. 아직은 비용 달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데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말소만 구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반환 청구해요, 안 해요? 자, 방금 읽은데 방금 읽은데 거기서 계속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 등기 말소만 구한대요. 저 반환 청구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는 아직은 비용 상환 청구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용 가지고 유치권 행사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만 무슨 점유는 안 된다? 불법 점유. 이것은 안 됩니다. 불법 점유여서는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래서 니은 보시면 점유물에 대한 그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걸 기초로 하는 그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누가 배척하려면 소유자가 말입니다. 다시 이쪽에서 A쪽에서 비용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대요. 지금 유치권 행사하겠다고, 즉 비용 주야 나가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유치권 행사를 소유자 B가 말입니다. 이걸 배척하겠다. 배척하려면 그러면 이게 불법 점유다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되겠지, 그죠? 이게 불법 점유다 라고 밝히면 이거 배척시킬 수 있겠지,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점유가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개시되었거나 또는 점유자가 점유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했다. 자,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점유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점유 권한 없다는 걸 안 돼요. 또는 몰라도 중과실이 있대요. 이 정도면 불법 맞겠지, 그죠?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어야 되고 이걸 상대방은 누굽니까? 회복자입니다. 회복자가 증명하래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말이죠. 만약에 B가 이 땅을 제3자 C한테 팔았습니다. C한테 팔고 이 C가 이제 소유자로서 이 땅에서 나가세요 라고 반환 청구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A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는 B였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돈 드릴 때에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였다? B였습니다. 근데 A 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에요.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이러면 저 A는 비용 달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C입니다. 이자가 회복자예요. 다시 점유자가 비용 상환 청구할 때는 비용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자기 보고 나가라 한 사람, 자기 보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비용 달라라고 청구 들어가요. 요거 감 잡겠죠? 그런데 이건 어땠죠? 보세요. 이거는 A 소유 부동산의 B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이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으면 임차인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도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던, 자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은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누구에게 상환받을까? A입니까? C입니까? 자, 이런 경우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여기에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비용 상환 청구의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조문에 따라야 됩니다. 분명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청구하라.
다만 이 사람에게는 내가 A에게서 비용 못 받았다. 그래서 면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유치가능사 가능하고, 다시 임차인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요.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이자에게는 유치가능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게 밑에 관로 2번입니다.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그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였든 관계없이 회복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만약에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었다면, 약간의 임차권이 있었다면 우선 그 본권적 법률 관계에 있기 위해서, 이 말은 임대차에 관한 조문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임대차 그 규정에 따라서 상환 청구의 상대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규정에 따르면 누구한테 비용 청구한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하고,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행사 못합니다. 물론 거기에 네 번째 저 끝에 물론 임차인 을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가능해요. 자, 한 번만 더. 점유자는 설사 이 땅이 자기 땅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또는 기타 임차권 같은 본권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번 더. 불법 점유자라도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의 행사 못하고, 그죠? 자, 유익비,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 시기는 반환 청구 당했을 때입니다. 맞습니까? 반환 청구 당했을 때, 아무 때나 막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반환 청구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비용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 안 따져요. 자기 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 회복자, 그죠? 회복자에게 비용 달라라고 청구합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은 누구한테 비용을 상환 청구한다? 임대인에게. 자, 요 본권 관계에 관한 법 조문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한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뭐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등기 말소하라 이런 청구를 당한 점유자, 이 점유자는 아직은 비용을 달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쫓기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내쫓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비용 달라 이런 얘기는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 에서 1번에 점유보호 청구권의 관로 1번. 자, 조문 보세요. 조문. 자, 1항에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자, 뭘 당했다? 침탈을 당했을 때는 그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자, 특별승계인 이런 말 나오면 매수인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매수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매수인에게는 행사 못한다. 그러나 그 매수인이 침탈 사실을 알고 산 자라면, 그러면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내에 행사한대요. 1년 내에. 자, 이것도 뭐 지난달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이 자전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서 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B가 빼앗아갔다. 자, 빼앗아갔다가 이게 뭐죠? 침탈해 갔다. 이랬을 때 A는 그 내 자전거 돌려달라 할 수 있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 청구는 소유물 반환 청구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쓰는데 이자가 침탈했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어느 쪽이나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A가 소유하는 점유물입니다. 소유하는 자전거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원에 놀러 갔다가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그걸 B가 주었습니다. B가 주운 사실을 나중에 A가 알았어요. 알았을 때 A는 B 보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어때요? 내 자전거 돌려달라. 그럼 가능하죠. 그죠? 당연히 가능한데 점유물 반환 청구는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이 점유를 이자가 깨뜨린 거 아니에요. 침탈했다 이 말은 점유의 그 평온성을 깨뜨려버린 거, 그게 침탈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 점유를 깨뜨린 거 아니지, 그죠? 이자가 잃어버린 거지. 이런 경우는 이건 안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소유물 반환 청구가 알아야 돼요. 소유물 반환 청구. 자, 그 다음에 자, 길에서 A가 자전거를 주었어요. 자전거를 주었으면 이 A가 자전거 소유자입니까? 그냥 점유자입니까? 그냥 점유자죠, 그죠? 점유자인데 B가 나타나서 너도 주었잖아, 자식아, 이러면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 아무리 주운 물건도 빼앗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때 A는 B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반환 청구하는데 이거는 소유물 반환 청구는 아니죠. A는 그 자전거 소유자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때 바로 이 점유물 반환 청구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길에서 A가 자전거를 주었습니다. 주었으면 A는 자전거 소유자 아니고 그냥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주운 자전거 가지고 놀다가 또 자기도 또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B가 주었습니다. 그것을 A가 알았습니다. 알고서 A가 B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합니다. 우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아예 택도 없는 말이고 없는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중개사 공부하다가 중간에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싶어서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합니다. 지금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그 평온을 이자가 깨뜨린 겁니까? 아니죠. 이자가 그냥 잃어버린 거지. 이자가 이 점유를 깨뜨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것도 안 돼요. 야, 이거 상식으로 가보면 알아요. A가 B보다 뭐 나은 점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둘 다 주운 놈들인데. 그런 거래요. 둘 다 길에서 주운 물건입니다. 그죠? 자, 먼저 주었다는 사실이, 먼저 주운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반환 청구할 근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컨대 산에서 산토끼 잡았다. 근데 그거 다시 놓쳤습니다. 근데 딴 놈이 잡았습니다. 이웃 동네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 산토끼는 내가 먼저 잡은 적이 있다 이러면서 돌려달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 방금 법 조문에 읽었습니다. 그 요건을. 아이고, 이게 너무 좁다. 지난번에 넓어서 좋았었는데. 자, 그래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의 요건을 방금 법 조문에 읽었습니다. 첫째, 뭘 당했을 때? 침탈을 당했을 때라 가능합니다. 침탈을 당했을 때라야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반환 청구하는가? 누구한테 반환 청구하는가? 우선 침탈자에게야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 침탈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 이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상속인. 자, 침탈자로부터 상속받은 자. 그 자에게는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아까 이거, 이 사람이 침탈했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래서 자식 씨한테 지금 그 물건의 상속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 이자에게 A가 반환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상속인에게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남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침탈했다는 사실을 이자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상속인은 이 사람의 법적 지위, 즉 반환 청구 당할 수밖에 없는 지위, 그 지위가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맞죠, 그죠? 이 사람의 모든 법적 지위가 그대로 넘어오니까 이 침탈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관계없습니다. 반환 청구 당해요. 포괄승계에는 선이 악이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속이 아니고 B가 만약에 C한테 매도한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매도는데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샀습니다. 모르고 샀을 때 그 사람에게 A가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길에서 주운 물건입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면 빼앗아간 놈, 그 놈과 해결하고 끝나는 거지. 거기서 한 달에 넘어가 버리면 또 모르고 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번 주웠다는 거, 그거 주운 적 있다는 거, 그거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죠? 소유물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소유물이면 저 씨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길에서 주운 물건 아닙니까, 그죠?
그걸 빼앗아간 놈 이자에게서 모르고 산 사람에게 반환 청구하겠다. 이거는 안 돼, 그죠? 그냥 이 사람에게 손배 청구하든지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맞죠? 이쪽에다가 반환 청구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승계인, 자, 매수인 같으면은 그자가 어떤 사람일 때? 하기자일 때만, 침탈 사실을 알고 산 때에만 그자에게 반환 청구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냥 현실로 돌아가세요. 자, 길에서 주운 물건 반환 청구. 길에서 주운 물건입니다. 주운 물건. 뭐 길에서 주웠다는 게 뭐 무슨 벼슬도 아니고 그냥 주운 물건이에요. 그죠? 그 주운 물건에도 누가 빼앗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빼앗아간 놈 그놈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한 달에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나하고는 이제 관계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상속받는 경우는 뭐 아주 특별한 예고, 그죠? 상속받으면 그놈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매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내가 주운 물건인데 그걸 반환 청구하고 따라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죠? 침탈자 선에서 그냥 끝나요. 또 딴 생각했죠. 이게 집중을 계속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딴 생각 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몇 년 내 행사입니까? 1년 내에 끝내라 그랬죠? 1년 내에 주운 물건 반환 청구를 언제까지 반환 청구하려고? 맞죠, 그죠? 길에서 자기도 주운 물건인데, 자, 그걸 언제까지 반환 청구하려고? 1년에 끝내야지, 그죠? 자, 1년에 끝내야 되는데, 자, 더더군다나 우리 판례는 1년 내에 소송까지 제기하래요. 그 얘기는 진짜 조기 빨리 끝내랍니다. 주운 물건 가지고. 이게 늦으라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끝내라고. 1년 내에 뭘 하라? 소를 제기하라. 소 제기하려면 끝나요, 그냥. 1년 내에 소 제기하라. 출소 기간 물어봐요. 소 제기해야 될 기간 물어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침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뭐 강탈당했다 또는 절취당했다 이런 것들은 침탈당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점유자의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 유실한 거 이거는 침탈된 겁니까? 아니에요. 특히 꼭 기가셔야 될 거 사취당한 거 사취당한 거 사취당했다는 말은 속아서 건네준 거죠, 그죠? 속아서 건네줬습니다. 속긴 했지만 스스로 건네준 겁니다.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소유물이면 속아서 건네줘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주운 물건은 안 돼요. 주운 물건은 자, 속아서 자기 스스로 건네준 겁니다. 이거는 점유 자체를 침탈당한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반환 청구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사취당한 건 침탈당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요건입니다. 기억에 점유 침탈에서 두 번째 줄 강취당했다, 절취당했다 이거 전부 다 침탈당했죠. 그런데 점유자가 스스로 유실했다 또는 사취당했다 이런 것은 침탈당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소유자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그냥 길에서 주운 물건은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의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자 그리고 그의 포괄승계인 그리고 악의의 특별승계인 침탈 사실을 알고 매수한 자, 그죠? 침탈 사실을 알고 매수한 자 여기까지는 반환 청구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A 보시면 예컨대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한 뒤 그 물건이 병에게 상속되었다. 이런 경우 갑은 그 병에게 그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악의 매수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미음의 제척기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인데 반드시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자, 제척기간 굴량사 기간이 제척기간입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취소권 제척기간 몇 년이었죠? 몇 년? 3년, 10년. 3년, 10년. 지지난주에 공부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몇 년? 언제부터 몇 년?
그저 취소 원인 종료된 날, 자, 법 조문상으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그랬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 종료된 날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차고, 사기, 강박 상태 벗어난 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언제부터 또? 법률행위, 네, 계약 체결한 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3년, 10년이었죠.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기간. 자, 아직 공부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 환매권은 어떻게 되었더라? 동사는 3년 내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은 5년 내에서 정하라 그랬죠, 그죠? 3년, 5년 내에서 정하라 그랬어요. 만약 안 정했으면 그냥 3년, 5년 돼요, 그죠? 자, 이거는 3년, 그 다음에 5년, 동사는 3년, 그 다음에 부동산은 5년, 요 기간 내에서 환매 기간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매도인이 담보 책임지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매도인이 담보 책임지는 기간. 보통은 몇 년입니까? 1년이고. 근데 물건 자체에 문제 있을 때, 물건 자체 하자 했을 때에는 그죠. 6개월이었죠, 6개월. 그죠? 자, 뭐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나중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점유물 일반한 청구권은 자, 몇 년이라고 되어 있었죠? 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거 한 개만 출소 기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말입니다. 출소 기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건데 우리 그전에 요거 했잖아요. 요거 취소 통지만 요 기간 안에 보내면 된다 그랬죠. 관련 소송은 요 기간 지나고 제기해도 괜찮다 그랬죠. 맞습니까? 취소 통지만 요 기간 안에 보냈으면 관련 소송은 요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기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자, 요거는 출소 기간 아니에요. 요거 한 개만 출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쪽 기간 중에서 출소 기간은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점유물 발행 청구권 1년. 요거 한 개만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라 라고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자, 추출 보시면 저적 기간에 대해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이걸 출소 기간으로 안 봐요. 예컨대 취소권 행사 기간 또는 매도인 이 사람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기간, 이런 저적 기간은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재판 외로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냥 통지만 보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 요것만 우리 판례가 출소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써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괜찮고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조문은 읽어볼게요. 205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았다. 이거는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냥 방해받았습니다. 방해를 받았다면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방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입니다. 이것도. 다만 사망의 공사로 인해서 점유의 방해를 받았다면 공사 착수한 지 1년 지났다거나 또는 공사가 완공되어 버리면 방해 제거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자, A가 이 땅의 소유자 아니고 그냥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인데 옆에 땅 B 소유 땅인데 이자가 이게다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A의 그 땅에 대한 A의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네? 방해하고 있다. 이때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요거 몇 년 안에 하라? 1년 안에 하라. 1년 안에 하라 그랬는데 자, 건축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되었다면 자,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망. 자, 건축공사로 점유를 방해받는다면 건축공사 착수한 지 1년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또 공사 착수한 지 1년 안 지나도 건물이 완공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완공되어버리면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지 방해 제거 청구는 못한대요. 그 다음에 밑에 206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대요. 아직은 방해 안 당했대요. 그죠?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N은 그 방해 예방 조치해달라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달라 할 수 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방금 읽은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염려도 중요. 예, 맞습니다. 염려가 중요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시험 출제하는 인간들은 또는 가지고 시험 내요. 또는 가지고. 자, 이렇게 내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방의 예방과 아울러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냅니다. X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시험 출제하는 인간들은 좀 덜 떨어진 인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그죠? 무슨 그게 민법 마인드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출제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그리고 아니면 또는? 또는입니다. 또는 사실 상식으로 판단하면 맞는 말이죠. 예방해주면 되지. 그러면 예방을 해줬으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손해배상의 담보를 또 줍니까? 이해하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를 달라라고 충고하다는 것. 또는 요거 기억하세요. 다른 데도 계속 나옵니다. 또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관로 4번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길에서 물건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A가 그 물건의 지금 점유자입니다. 소유자 아니에요. 그런데 A가 그 물건을 B한테 빌려주었습니다. 대여했다. 이러면 이자가 이제 간접 점유하고,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점유? 이 사람은 이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이걸 빼앗아 갔대요. 침탈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했으니까 이 사람이 점유물 반환 청구하겠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지. 점유를 침탈당했잖아요. 그죠? 이때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직접 점유가 침탈당했으면 간접 점유도 침탈된 걸로 봐요. 이 사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돌려주세요. 누구에게로 돌려주세요? B에게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환 청구합니다. 다만 이자가 반환받을 수 없다거나 반환받기로 거부한다면 그러면 나에게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해요. 자, 이건 어때요? 자,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B가 말이죠. 잘 보세요. A 저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인도한 겁니다. 이 말은 거의 이거는 횡령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남의 물건 가지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인도했다. 이랬을 때 저 A가 C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좀. 그 전에 공부한 적 있어요? 한 3년간?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마인드, 그 전부터 보니까 마인드가, 요즘은 질문하러 안 오시네. 요즘, 상당히 마인드가 이제 올라갔나 봐. 자, 어때요, 이거? 그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B, 이 사람이 점유물 반환 청구하겠다. 자, 어때요, 이거? B가 하겠다, 어때요? 자기가 줘놓고 뭘 반환 청구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기가 이미 인도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준 거잖아요. 자기가 빼앗긴 겁니까? B가 빼앗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건네준 거죠. 그러면 B는 당연히 C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못하면 이 사람도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그때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하지. 직접 점유자가 침탈 안 당했을 때에는 저 이자가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사람도 안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204조 1항 보시면 전 3조의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는데 2항 보시면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자, 다시 누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그 경우에 간접 점유자 이자도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다거나 또 반환밖에 원치 않는다면 그때는 자신에게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간접 점유가 침탈되었는지 여부는 누구를, 무엇을 기준으로? 직접 점유를 기준으로. 그래서 만일 직접 점유자 B가 간접 점유자 A의 의사에 반해서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반해서 임의로 C에게 인도한 경우 어때요? 비록 A의 의사에 반했지만 이거는 B가 스스로 C한테 건네준 거죠. 스스로 건네준 거니까 B의 직접 점유가 침탈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죠. 안 당했지, 그죠? 그러면 B 자신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는 인정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간접 점유자 A에게도 그게 인정 안 돼요. 자, 만약에 시험에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면 OX. 다시 한 번 더.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면 그러면 O입니다. 옵니다. O. 자,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이걸 제3자에게 이미 인도했다. 이랬을 때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이러면 X입니다. 자, 한 번 더 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B가 임의를 줬다는 거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요 안 반해요? 그거는 빌려준 건데 자기 마음대로 제3자에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A 의사에 반한 거지. 그죠?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타인에게 인도했다는 것은 그거는 빌려준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합니까? 안 반합니까? 안 반한다.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도 참으로 자, 이 사람은 빌려준 거잖아요. 고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타인에게 인도한 것은 당연히 빌려준 A 의사에 반한 거지. 그죠? 이 말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자, A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인도했다. 아무튼 이 자가 이미 인도한 겁니다. 이거는 침탈된 게 아니에요. 침탈된 게 아니면 이것도 침탈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소유권, 자, 잠깐 쉬세요.